힘든 세상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시작해 자아의 발견을 거쳐 완전한 내면의 평화 이루는 치유의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혹은 아주 고요한 당신만의 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누군가 던진 무례한 말 한마디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오셨나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 선함을 틈타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밟고 지나갔을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었고 조금 더 배려심이 깊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자책의 가방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긴 시간 동안 저는 당신의 가장 편안한 대화 상대이자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당신의 무너진 울타리를 함께 보수해 나가려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착하게 굴면 호구된다고요.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웃어 보였던 그 모든 순간들. 그건 만만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던 당신의 고귀한 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따뜻함이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반격하지 않는 표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눈치는 보지 못했던 시간들. 당신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그 아이를 외면했던 당신의 고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뱉은 독설은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쌓인 쓰레기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오물을 던졌다고 해서 당신이 오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그 오물을 닦아내고 다시는 던지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거리 두는 법을 배울 겁니다. 당신이 단호해진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당신을 옥죄던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세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은 당신의 무기가 될 것이고 동시에 당신을 지키는 튼튼한 성벽이 될 겁니다. 당신은 오늘 이 여정이 끝날 때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당신을 가두고 있던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당신을 옥죄고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의 정체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거절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되었나요?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당신의 소중한 휴식을 포기하면서도 상대가 실망할까봐 억지로 웃어 보였던 그 수많은 날들. 사실 당신의 그 선함은 순수한 선택이라기보다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우고 타인의 기대를 채우는 법을 먼저 배웠던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승인 욕구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의 창살은 타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지?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라는 당신 안의 두려움이 만든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관계들이 과연 당신의 희생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관계였을까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바로 등을 돌릴 사람이라면 그는 당신의 인격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착한 것과 약한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창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 창살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는 타인의 기분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창살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감옥의 문고리를 잡아봅시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밖은 춥고 외로울 것 같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당신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뜨겁게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울타리를 침범해 온 무례한 사람들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당당해 보였나요? 목소리가 컸나요? 아니면 눈빛이 오만했나요?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강한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보면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무례함은 결코 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 내면이 얼마나 골마 터져 있는지, 얼마나 깊은 열등감과 불안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명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당신을 공격했을까요? 당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당신이 가진 빛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따뜻함, 성실함,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 고귀한 태도가 무례함으로 무장한 그들의 초라한 자아를 자극했던 것이죠.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공격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가진 결핍을 당신이라는 거울에 투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원하지 않는 선물을 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요,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여전히 준 사람의 것입니다. 무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던진 날카로운 말, 비아냥거리는 태도라는 오물을 굳이 당신의 깨끗한 마음속으로 받아내지 마세요.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세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속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헤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 오물을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은 다시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거대한 거인처럼 보이지 않으시죠? 그저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가시를 세운 작은 고슴도치일 뿐입니다.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된 당신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연민 혹은 무관심의 눈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 이제 첫 번째 고개를 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울타리를 세워야 하는지 심리적 경계선의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넘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 것은 당신을 지켜줄 보이지 않는 울타리, 바로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당신의 집에는 대문이 있고 방에는 벽이 있죠. 그 벽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인의 몫인지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선이 없다면 타인의 감정과 요구가 당신의 안방까지 무단 침입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곤했던 이유는 당신의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자리는 넓었지만 당신 자신을 위한 울타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선을 긋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울타리는 타인을 가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소중한 꽃밭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건강하게 존재해야 타인을 도울 수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닥나 있는데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유지될 때 비로소 인간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울타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너무 낡아서 아무나 쉽게 드나들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시간, 감정,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울타리가 무너진 지점입니다. 이제 그곳에 단단한 말뚝을 박으세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먼저 선언해 보세요. 당신이 선을 긋기 시작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는 그들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해 생기는 짜증일 뿐입니다. 그 반응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정당한 당신의 영토를 되찾는 중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감정 소모 없이 상황을 종결시키는 우아하게 대받아치는 대화의 기술을 다뤄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당신의 권위를 세우고 상대를 멈칫하게 만드는 실전 대본들을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이제 당신의 울타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너무 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어넘기거나.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세 번째 길을 택할 겁니다. 바로 3초의 침묵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던졌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상대를 응시하며 속으로 셋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 3초의 정적은 상대의 무례함을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당황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무례한 말을 던지고 반응을 기다리는 상대방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은 당신의 말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침묵 뒤에 입을 연다면 비난 대신 질문을 던지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 의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질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어떤 의도인가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 질문을 받은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죠. 논리적인 설명을 못하는 상대는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질문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엔 나를 지키는 방패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힘들 것 같아요. 변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을 설득할 틈을 찾습니다. 이제는 단호하지만 다정하게 말하세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번에는 제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그 제안은 감사하지만 제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말은 그 자체로 완결된 문장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설명하거나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온몸에 진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몇 번의 연습만으로도 당신은 훨씬 단단해질 겁니다. 하지만 말하기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아무리 방패를 잘 써도 하루 종일 화살이 날아오는 곳에 서 있다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에너지 도둑들의 특징과 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위해 이제는 사람을 가려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도둑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 혹은 에너지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과 친절함을 먹잇감 삼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신세 한탄만 하거나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무는 이유는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줄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권리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들에게서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 로그아웃입니다.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판단력을 흔들어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나르시시스트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관계가 좋아지겠지라는 당신의 희망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 관계가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 직감이 맞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대장정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낼 때 정성껏 공감해 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대응하며 당신의 감정을 그 대화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힘드시겠네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곧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더 좋습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의 시간을 제한하세요. 당신이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정당 방위입니다. 긴 시간을 지나온 당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나를 가둔 감옥을 확인하고 무례한 자들의 실체를 보았으며 나를 지키는 방패와 도둑을 구별하는 눈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다고요. 영상 전반부가 외부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 내면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올까요? 저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인간관계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고독이라는 낯선 친구를 만나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워 보일까봐 혹은 사회적으로 도태된 것처럼 보일까봐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원치 않는 전화를 붙잡고 있죠.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 강제로 혼자가 된 고통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축제입니다. 당신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한 무례한 사람들은 그 공포를 이용해 당신을 계속 휘두를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면 너는 혼자가 될 거야 라는 그들의 협박이 통하지 않으려면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의 평온함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안테나를 밖으로 세웁니다. 상대의 표정은 어떤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할지 고민하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을 틈이 없죠. 고독은 그 안테나를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 그 적막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짜 욕구와 감정이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나는 사실 그때 화가 났었구나. 나는 이런 것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이구나. 자신과 친해지는 이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의 자아는 타인의 평가라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고독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사라진 자리엔 당신이 무례하게 군다면 나는 언제든 이 관계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당당함이 자리 잡습니다. 구걸하는 관계는 결코 평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되면 무례한 자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뿜어내는 분위기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낭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선은 오직 당신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뿐이라는 것을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타인의 승인이라는 이름의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의 박수 소리가 없어도 충분히 빛나는 당신을 발견하는 시간, 그 설레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 혹은 칭찬하는 사람.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은밀한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타인의 승인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학생, 성실한 직원이 되어 칭찬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안심하고 실망 섞인 표정 하나에 밤잠을 설쳤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승인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애쓸수록 정작 당신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지고 가슴 속엔 답답함만 차오르지 않았나요? 타인의 승인에 목매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당신을 끊임없는 불안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 삶의 기준점, 즉 안테나를 완전히 당신 안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그들의 평가는 정말 객관적일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평가는 그날 그 사람의 기분이나 처지 혹은 그들이 가진 편견에 의해 결정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날은 칭찬을 듣고 어떤 날은 꾸중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는데 타인의 잣대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 변덕스러운 기준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타인의 평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산이 움직이지 않듯 타인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가치가 요동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니 어떤가요?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승인 중독에서 벗어난 당신은 이제 누구보다 단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 이것이 나의 가치관에 맞는가? 를 먼저 물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등 돌려도 당신만큼은 당신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애썼어, 괜찮아라는 속삭임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승인하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타인의 승인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긴 여정을 함께 해온 당신,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혼자 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즉 당신 자신과 아주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 자신과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남에게 주었던 그 뜨거운 관심을 이제 온전히 당신에게 돌려주는 시간, 그 경이로운 변화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친해지는 첫걸음은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친구였나? 우리는 남들에게는 참 친절했습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위로하고 누군가 아프면 정성껏 약을 챙겨주었죠.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어땠나요? 작은 실수에도 바보같이 왜 그랬어라며 채찍질하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이 정도는 참아야 해라며 몰아세우지는 않았나요? 세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당신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인 당신 자신을 당신은 어쩌면 가장 홀대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고 겁에 질려 있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합리화와는 다릅니다. 고통받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듯 상처 입은 나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나를 대접해 보세요.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말고 나를 위해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보세요. 지친 하루 끝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내 어깨를 토닥여 주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치가 아니라 오직 나의 기쁨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깊은 우정을 맺은 당신의 눈빛은 이제 이전과 다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해 속상했던 마음,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았던 마음. 그 뒤에는 사실 미움받을까봐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죠. 그 아이를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해주세요. 무서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이렇게 내면의 아이와 화해하고 신뢰를 쌓아갈 때 당신은 비로소 어떤 외부의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의 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인 당신이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내면에는 단단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불안보다는 확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단단해진 내면의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려 합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법, 즉 단호하지만 다정하게 사는 구체적인 지혜를 배울 차례입니다. 후반부의 정점을 향해 가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을 여는 그 눈부신 변화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호하면서도 다정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태도와 메시지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벽만 높게 쌓는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고수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자신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단호하지만 다정한 사람입니다. 단호함이란 내 가치관과 경계선을 분명히 지키는 힘이고, 다정함이란 그 선을 넘지 않는 타인에게 열려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가시 돋친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당신의 눈빛과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자존감이 상대의 무례함을 저절로 멈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당신이 가진 선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상대의 무례한 부탁을 거절할 때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표정은 온화하게 유지하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명확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하는 사람을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평온함을 유지하며 거절하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여유를 가질 때 상대는 당신의 울타리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함을 깨닫게 됩니다. 단호함과 다정함의 균형을 찾은 당신, 이제 당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똑같이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패배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방패를 든든히 갖춘 상태에서 보여주는 친절은 더 이상 비굴함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을 우아하게 밀어낼 뿐입니다.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당신의 모습은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진짜 당신의 편이 될 사람들은 당신의 그 건강한 당당함에 매료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변화를 반기며 존중해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먹잇감이 사라졌다며 비난하며 떠날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숲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내 곁에 남은 소중한 인연들을 어떻게 가꾸고 독이 되는 관계를 어떻게 완전히 작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정의 마지막 결실을 향해 우리는 이제 인연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관계를 끊을 때 꼭 소리를 지르거나 절교 선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인연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연이 영원해야 한다고 믿으며 무리하게 끈을 붙잡고 살곤 하죠. 하지만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한때는 소중했을지 몰라도 지금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만날 때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이라는 기차에 함께 탈 승객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서로에게 줄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성숙한 작별입니다. 비워내야 새로운 꽃을 심을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낡은 인연이 떠난 빈자리에는 신기하게도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가장 우아한 정리는 서서히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사적인 공유를 멈추며 정중하지만 차가운 예의의 벽을 세우세요. 상대가 당신의 변화를 눈치채고 비난하더라도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며 조용히 멀어지면 됩니다. 손절은 잔인한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낼 때 당신의 에너지는 비로소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인연의 숲을 정리한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지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며 함부로 선을 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주는 사람. 그런 건강한 인연들은 당신이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이제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정성을 쏟으세요. 긴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와 함께 해주신 당신 참으로 장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지혜를 당신의 삶에 완전히 체화시키고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마지막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 당신의 인생 2막을 여는 화려한 피날레로 초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례할 것이고 때로는 당신을 흔들려 할 겁니다. 우리는 함께 당신을 가두던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었고 무례한 자들의 실체를 파헤쳤으며 당신만의 단단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느꼈던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요. 이제 그 감정들은 당신을 지키는 지혜와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존중하기로 결단한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례한 세상에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삶의 주권을 되찾은 존엄한 한 사람입니다. 화면이 꺼지고 침묵이 찾아와도 제 목소리가 전한 이 온기를 잊지 마세요.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당신의 안에는 이제 어떤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빛을 시기하여 끄려 한다면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빛을 알아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써 내려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화면이 꺼지고 침묵이 찾아와도 제 목소리가 전한 이 온기를 잊지 마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의 길에서 혹시 또다시 마음이 흔들린다면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저는 항상 여기서 당신의 편이 되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신의 멋진 인생 속으로 걸어 나가세요. 당신이 내딛는 그 모든 발걸음에 평온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평온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면 이 여정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당신의 곁에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